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의 특명 아래 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모든 분야의 AI가 접목되는 AI 플러스 X 시대에 맞춰 그룹 전체가 AI 기술과 활용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반도체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옮긴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해당 직원은 전 세계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전문가라는 점에서 차세대 기술 보호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국내로 송환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더블록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5일 권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셋 김태성 본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시장 오후 시장 들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일단 뭐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장 초반부터 장 중후반까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엔비디아가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또 천비디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뭐 최근에 마이크론의 등장이라든지 어떤 이제 CXL 관련 테마가 움직이면서 HBM 관련주들이 잠시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있었습니다만 잠시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다 같이 한 번 더 상승 시세를 좀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반도체가 시장을 확실하게 이끌고 있고 그 다음을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 자체가 테슬라의 하락에 의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반등이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리튬 가격이 회복은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리튬 가격과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이 증자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진 상황이다 보니 2차 전지 쪽보다는 반도체를 뒤따라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조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 주초 주 중반만 하더라도 알테오젠이라든지 레오켄바이오와 같은 이제 플랫폼 쪽 혹은 임상 신약 파이프라인 쪽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보노디스크로 이제 비롯한 비만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우시바이오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한 부분에 따른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바이넥스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지금 시장이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전해주셨고요. 이사님께서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도 좀 약간 희망 고문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2678포인트거든요. 다시 전고점 왔습니다. 다시 전고점 왔고 그리고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3월 4일 같은 경우에도 1.2% 상승 나오게 되면서 2670포인트 부근 이렇게 다가섰거든요. 지금 갈 건가 말 건가 되게 고민되게 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2670포인트 부근에 걸치게 되면서 좀 시원하게 뚫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윗골이 살짝 달리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딱 걸쳐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거시 경제적인 이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코스피가 좀 강했었는데 뭐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바이오 섹터가 장 후반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또 상승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1%가량 상승 흐름으로 연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은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상승 종목수가 이렇게 월등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수가 469, 하락 종목수가 401, 그리고 상승 종목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99, 770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강한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그 섹터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주게 되면서 가는 날에도 결국에는 가는 놈만 가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주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잠시 종목수도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미리 좀 선수를 치자면은 네. 초전도체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오늘 CCS가 23.8%, 아센티오가 13%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초전도체에 들어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계속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장중에 뉴스 나온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은 네.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지금 이제 뭐 그 LK99 다 관련돼 가지고 초전도체 관련 특허 출원 소식 요걸로 인해 가지고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뉴스를 계속해서 이제 풀게 되면서 다시 갈 것 같은 희망 고문을 개인들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나서 또 빠지게 되면은 또 갈 거라는 희망 고문을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미래를 못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신성 델타테크를 대장으로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누가 보더라도 힘이 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17만 5천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쭉 10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 말씀했지만은 그 2월 28일 같은 경우도 장중에 22% 올랐다가 마이너스 1.2%, 그리고 3월 4일 같은 경우도 12% 올랐다가 결국은 0.2%. 계속 이런 식으로 장중에 상승을 만들게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야, 다시 갈 거야라는 그런 희망 고문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건 CCS인데 최근에는 좀 많이 3천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잖아요. 다시 갈 거야. 여기도 매수가 붙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안 팔고 또 그리고 또 뭐 5천 원, 6천 원에 물렸던 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올라오니까 또 안 팔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언컨대 CCS, 아센디오 지금 반등 나올 때 매수가 부근에 바짝 붙여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면은 나오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다면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발을 빼보는 것도 좋겠다고 전해주셨고요. 본부장님 의견도 비슷하실까요? 초전도체요? 네. 저는 진작에 진작에요? 초전도체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매매함에 있어서. 하지만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샀다거나 아니면 이제 물려 있다가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비중을 다 확대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보합 혹은 수익권으로 넘어간다면 저도 이제 앞선 이사님의 의견처럼 이쪽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수익 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물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 물렸다라고 하는 그 구간에서 이 주가를 혹은 기업을 내 포트에 담아내고 가지고 갈 만한 명분이 정확하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분이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네. 분명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나중에 이게 정말로 초전도 물질이다라는 것이 판별이 되고 양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투자를 해도 저는 충분히 10배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너무 이쪽에 이제 계속 매달려 계시는 것보다는 저는 정리하실 수 있다면 저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어제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46파이 배터리를 내년에 양산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급등세가 나타났고 오늘도 시세 연속성을
조금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상한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종목별로 좀 흐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터 배터리를 잘 활용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지금 좀 2차 전지는 답보 상태에 좀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까지 빠지고 있고 리튬 가격의 상승 혹은 기술적 반등은 나왔으나 그것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갈증을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조금 이제 풀어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I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는 뭐 4680도 있겠습니다만 이 LFP 배터리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삼성 SDI를 필두로 또 전고체 관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오늘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네온가스를 이제 재활용, 재사용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쪽이랑도 엮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황화 리튬 사업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또 이제 전고체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 반도체에도 엮이고 2차 전지에도 묶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주가의 상승 탄력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한 가지 관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터 배터리 이 이벤트가 다 끝나고 나서도 과연 이쪽으로의 수급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많이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네. 있거든요. 들어온 거래량을 좀 무시 못하지만 만약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를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지금은 짜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조금 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길게 봤었을 때 LFP 배터리의 일정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 배터리 2024 행사 이후에 그 이후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이노메트리엄, 이닉스, 메가터치도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 양산 소식 속에서 지금 네네. 오늘 주가 양상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네네. 있습니다. 주가 추이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전망이 좋을 만한 종목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일까요? 오늘 제가 종목을 준비한 섹터가 지금 질문하신 섹터를 가지고요. 네. 여기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애둘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반등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좀 다지게 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들이 분명히 깔린 건 사실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 니켈 가격이라든지 중계 탄산리튬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바닥을 좀 다지고 1월 달부터 꾸준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고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월 7일 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마지막으로 양극재 관련 기업들 중에서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좀 바닥이 잡힌다라는 것들은 더 이상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는 바닥이겠지라는 그런 심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그 속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집중이 됐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리튬 그 가격 바닥으로 해서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면서 미래나노텍이라든지 강원에너지는 종목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작년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구간들 속에서 어떤 종목을 살까 하다 보니까 이제 리튬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강원에너지라든지 미래나노텍 같은 기업들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쪽 수급이 좀 강하게 갔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전고체라든지 46파이라든지 이쪽으로 순환매가 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게 미래나노텍이에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14일부터 꾸준히 현재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하필이면은 11% 장중 10% 하락이 나왔거든요. 미래나노텍이 일주일 전과 지금과 오늘과 바뀐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죠. 먼저 갔었던 리튬 관련주들이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쉬게 되고 그 이후의 흐름을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게 지금 좌측편에 있는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 이쪽으로 수급이 옮겨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좋아져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순환매 관점에서 많이 오른 것 쪽으로 빠지고 그리고 새롭게 이슈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급에 의한 단기적인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도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 좀 가성비가 좋은 LFP 배터리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업체들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받기로 한 업체도 있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산 계획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 네. 업체들별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번 인터배터리 이벤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LFP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NCM, 그러니까 3원계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왔는데 3원계가 LFP 배터리보다 한 30% 비쌉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쪽 기술에 집중을 했던 것은 전기차를 우리가 사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 한 번 충전했을 때 얼마만큼 더 많이 갈 거냐. 또 이걸 결정지어주는 요소가 이제 에너지 밀도인데 그 에너지 밀도가 NCM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LFP 배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게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 하지만 이제 가격은 조금 더 낮은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셀 기업들도 안 할 수 없는 지금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지금 양산을 하겠다라고 좀 나와 있고 SK온이죠. SK온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에 이제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2026년도부터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LFP 관련한 첨가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캠트로스 같은 기업들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은 길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포스코홀딩스에서 이번에 조금 의미심장한 좀 이야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중국 기업과의 이제 합작을 우리도 고려하고 있다. 대신에 이제 IRA 법안 때문에 지분 문제도 좀 고민이긴 한데 LFP 배터리 우리도 할 거다. 하지만 이걸 양산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아직 잘 결정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LFP 배터리의 이제 판매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팔았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결정이 안 났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양산은 진행이 되겠지만 이것들이 무조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게 좋은 이야기 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요.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쪽 부분은 좀 컨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조금 작은 기업들, 네. LFP 배터리 만들 때 들어가는 첨가제를 취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LFP 배터리 관련주들의 전략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약 바이오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HLB로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보니까 22%대 정도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 전반으로 이 훈풍이 작용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세를 좀 분출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난주인가요? 출연해가지고 HLB 10만 원 말씀드렸는데 진짜 요즘은 종목들이 다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가 공매도 금지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 좀 하고 있는데 HLB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HLB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이슈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주가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관건이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HLB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세라님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뭐 장시비 할 때부터 계속 쉼없이 달려오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오늘 이제 21%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10만 원 터치하게 된다라면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이제 이런 식의 상승을 보인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또 최근에 하나에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20만 원 찍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상승이 좀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HLB 같은 경우도 뭐 다음 주 당장 꺾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분할하니까 상당히 좋긴 좋네요. 요쪽에 지금 보고 있는 게 오른쪽이 이제 하나에로스페이스인데 요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요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2월 16일부터 꾸준히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좌측편에 보시면 HLB인데 HLB도 마찬가지거든요. 단기간에 오늘 쏘고 있는데 아마 월요일 쪽 같은 경우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조정은 추격을 위한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 뭐 더 간다 못 간다 그걸 떠나서 일단은 단기 변동성에 의해서 조금 부침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뭐 리보세나립 그 이슈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끌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거기에 대한 끝자락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알테오전 또 조용하거든요. 아마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알테오전 같은 경우도 단계 쏘잖아요. 단계 우측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추가 상승 고민하고 있듯이 아마 HLB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시세를 보는 건 좋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이 적어도 제한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HLB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HLB는 추가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무려 5%대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 역대급 네. 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중국을 좀 제재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어제만 하더라도 저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월 연준의 금리 인하 발언에 가장 민감하게 혹은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장 기준으로 그리고 또 좋은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제는 임상 신약 파이프라인 쪽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 여전히 시장에서는 실적이라든지 어떤 수급보다는 이 변동성을 좀 노리는 그러한 자금들이 많구나라고 느꼈는데 정말 오늘 다행히도 정말 타이밍 좋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생물법 규제에 관련한 이제 반사 수혜주로 거래량도 듬뿍 실려갖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기준에서 중국의 이 우시바이오 쪽에 지금 이제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론자하고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제 뽑히다 보니 이제 그 수혜를 이제 톡톡히 받는 것이고. 뭐 미국과 중국이 예전 반도체 가지고 싸웠을 때 우리가 한번 느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끝날 일 절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더 이득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들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 오늘 그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전반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고평가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펄을 보질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방금 말씀하신 고평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고평가를 판단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저는 펄하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펴가 조금은 낮아져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상 최대 매출 가지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실적이 단순히 사상 최대 매출이 아니라 전년 동기에 비해서 얼마만큼 영업이 개선되느냐 그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으로 가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좋아요. 매해 꾸준히 늘어나죠.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아직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바이오 바람의 어떤 편승에 의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90만 원 부분대가 좀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13,500원, 오늘 23% 급등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넥스가 바닥에서 많이 좀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차라리 뭐 저는 삼성 바이넥스가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래? 양갈래 쪽에 길이 갈리게 된다라면은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차라리 바이넥스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AACR을 앞두고 얼마만큼 바이오가 계속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제 단기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판까지 끼우게 되면은 이런 대장들이 좀 주도를 해주게 되면서 업종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이끌어준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AAC에 대한 기대감, 비만 치료에 대한 기대감, 그 말 그대로 기대감에 의한 어떤 순환매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짧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LB 같은 경우도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HLB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제약 바이오주 전반의 분위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3시 12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쪽에서 좀 골라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반도체 안에서 과연 어디를 지금 봐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후공정 쪽에 테스트 소켓 쪽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국 어찌되었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좀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HBM 시장에 마이크론이 뛰어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에 따라서 많이 오른 엔비디아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등등. 그런데 결국 엔비디아는 주가의 상승으로 시장에 믿음을 좀 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쪽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위치에서 SK하이닉스 기업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기업 좋아요. 이수페타시스도 기업 좋습니다. 그런데 없으신 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살 수 있냐 없냐 이제 고민에 많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의 조건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저는 다소 이제 시세가 덜 난 쪽에서 조금 힌트를 혹은 이제 이 기회를 잡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테스트 소켓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엔비디아 중심의 반도체 랠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 반도체 소켓 기업들의 매출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올해 이제 1분기에 작년 매출에 버금가는 이제 수주 잔고가 쌓였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이 소켓 쪽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확실히 떨쳐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소켓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높은 마진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조업하면 평상적으로 7에서 8%, 정말 많이 마진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9에서 10%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쪽은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30%가 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당연히 다른 어떤 제조업 기업들보다도 훨씬 월등히 앞서 있는 매출을 좀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을 지금 위치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테스트 소켓 내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기업이 리노공업, ISC, TSE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ISC를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리노공업의 강점이 있고 ISC만의 강점이 있고 TSE만의 강점이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ISC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리노공업의 시총보다 이 ISC의 시총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똑같이 관심을 받을 때 더 작은 수급으로 더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저는 ISC를 한번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쪽에 관련한 테스트 소켓 비중이 많고, 이 ISC 같은 경우에는 NPU, GPU가 관련된 테스트 소켓 매출 비중이 많다 보니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매출 구조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은 저는 ISC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주 잔고의 기준도 ISC이기 때문에 IS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수급적으로 많이 고생을 했지만 오늘 대량 거래량을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저는 오늘 종가에 ISC를 한번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매매 전략을 그럼 좀 드려보면 네. 현재 구간에서 8만 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그 가격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좀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52주 신고가 아니면 역사적인 신고가에 이제 돌입되어 있어서 저는 ISC도 못할 이유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1차적으로는 저는 12만 원을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 정말로 올해 상반기에 이들이 이야기한 대로 실적의 성장세를 보여준다? 저는 더 높은 가격대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을 IS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라인 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런 단어라 해야 될까요? 잘 쓴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소모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소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어떤 뭐 강강이라든지 그리고 뭐 실리콘이라든지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소모품이라는 표현을 해봤었던 것 같은데 2차전지는 소모품이라는 표현을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제가 신조어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 2차전지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 만드는 회사를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그 삼성 SDI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어쨌든 삼성 SDI가 이제 그 46 시리즈 전고체 배터리, LFP 배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양산을 줄줄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46 시리즈 그리고 2026년도에는 LFP인가요? 그리고 2027년도에 이제 전고체 이런 식으로 준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양산을 하게 되면 이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 공장 가동률에 맞춰 가지고 수혜가 될 만한 기업들이 그래서 오늘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브리핑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뭐 기술적 반등 제 예상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부분을 일단 취하게 되고 임계점에 갔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온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니까 일단 어쨌든 뭐 최근에 삼성 SDI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틈에서 어쨌든 이제 배터리 쪽으로 이제 넘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 장비 쪽과 소모품 한번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부품 쪽을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부품도 많잖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소모품. 네, 소모품. 네. 소모품인데 오늘 메가터치 난 종목을 준비했어요. 이런 종목이 있는지 제가 오늘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상장해가지고 그동안 존재감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가터치 핵심 뭐냐면은 결국 그런 거죠. 제가 소모품 말씀드렸는데 양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수혜가 되는 소모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공정에서 사용하는 테스트용 핀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소모품이거든요. 이게 각형, 원형, 폴리머, 배터리 모든 타입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품을 현재 국내 배터리 3사 쪽으로 다 공급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공정용 테스트핀 물량을 100% 납품을 하게 되면서 독점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기술 프로젝트도 계속 참여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배터리 셀 3사와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게 조용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업종이 소외가 되게 되면은 종목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부각이 잘 안 됩니다. 결국 메가터치 같은 경우도 46 시리즈 얘기가 나오게 되고 양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와서 부각이 된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국내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테슬라 쪽으로 이제 일본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4680 배터리를 이제 공급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간 테스트용 핀 공동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납품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4월달에서 9월달까지 대량 생산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아마 올해 2분기부터는 아마 파나소닉 쪽에 어떤 매출이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가 앞으로 만약에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뭐 실적 줄어서 뭐 가지 말란 법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6,000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터치를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6,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4,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 양대 시장 장 초반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도 장중 빨간불은 유지해 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1.23%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80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다시 또 상승 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대 강세가 나타나면서 872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51억 원, 기관은 7,117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8,459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되는 가운데 규모는 조금씩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881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 29억 원 매수세를 나타냅니다. 오랜만에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2,898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목들은 정말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 전에 HLB라는 종목들이 한번 봤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출현하는데 왜 지수는 아직까지 267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70포인트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기관이 지수보다는 그러니까 종목들을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하락으로 전환될 만큼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기초적인 체력이 받쳐주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굳이 지수를 올려서 종목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진행된 이제 공매도 금지 이게 촉매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상승 4대장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반도체, 에브리봇, 엔캠, 신성델타테크 이런 종목들이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공매도 금지를 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제할 만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모선이도 아시겠지만 제주반도체 지분 신고했었잖아요, 5%. 근데 모선이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는 기본적인 어떤 관념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반도체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모선이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그 연유인 거죠. 공매도 금지를 해서 종목의 상승을 제할 만한 장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굳이 지수로 인해 가지고 종목을 올릴 이유가 전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1.2%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내일 다음 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이렇게 될 것인가? 그건 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오늘 똑같은 IT인데 하이닉스는 3.8% 올랐어요. 삼성전자 1.2%거든요. 1.2%가 많이 안 올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이게 반대였었거든요. 삼성전자가 3.8%가 나오고 하이닉스가 1.2%가 나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정말 편안하게 지금 73,000부근에서 누워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한미반도체가 10만 원 갔듯이 하이닉스도 지금 상황이면 20만 원 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수가 아닌 종목 장세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당분간 뭐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FOMC에 대한 이슈가 얘기가 나오는데 FOMC도 제가 봤을 때 3월달 동결입니다. 동결이고 아마 거기서 이제 점도표라든지 경제 전망실이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3월 달에 진행하는 FOMC에서 힌트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고 나서 이제 금리 방향과 그리고 시장의 방향 그때 가서 모색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시장은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좋긴 좋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었고 또 변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이제 탄탄하게 잘 버텨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문제는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 주에 파월 연준의 의장의 이제 인터뷰는 잘 넘겼지만 다음 주에 수급 이동이 제법 좀 클 수 있는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것이 있어서 결국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는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후에 수급 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SK하이닉스가 장 중반 후반까지 계속해서 치고 가지 못하는 게 내심 좀 아쉽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며칠 정도는 또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도체를 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1000비디아까지는 충분히 가겠지만 그 이상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ASML, TSMC, SK하이닉스를 미국 시장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세 기업은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골드만삭스도 JP모건도 하나같이 이 세 기업에 대한 좋은 평가를 좀 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조정은 곧 기회다라고 좀 보여져요. 대신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처럼 실체가 있는 쪽은 조정이 오면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젠 이 IP 기업들이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네. 이 IP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핵심적인 포인트 요소들을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이 기업들에게 맡길까?
저는 이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IP 쪽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제가 반도체 소켓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실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좀 변동성이 크게 보이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뭐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뭐 바이오 쪽이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2차 전지 쪽이 일단 눈에 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눈에 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시가 상승률 보게 되면은 뭐 대화제약이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띈다고 해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후반 쪽에 이제 제약 바이가 올라왔던 것들이 그대로 동시효까지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분위기라면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쪽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바이오 제약이 또 지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다음 주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뭐 바이오를 지금 반도체죠. 바이오하고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바이오 반도체 이게 발음이 이상해서 제가 이상한 얘기하면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바이오도 다음 주 장초반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IS 소켓 반도체 소켓 말씀하셔가지고 IS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들이 조용하다가 오늘 확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이 어떤 그 순환매 이런 거 정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소외되던 종목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웨이퍼 투입량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전공정 관련돼가 설비 투자 얘기도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원익알페 같은 종목들도 현재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원익알페스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를 보면은 이제 2월 29일부터 좀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정 같은, 이거는 제가 샘플 예를 들어드린 거고, 앞으로 이제 설비가 늘어나게 되면 전공정 쪽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게 좀 부담스럽다면은 눈을 살짝 들려서 오늘 ISC 같이 새롭게 뜨는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쪽으로 우회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섹터, 테마 내에서 순환매 계속해서 활발히 돌 겁니다. 초전도체가 시성된 테크에서 CS를 간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바이오 반도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주말을 앞두고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 양대 시장 1%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지수가 빨간불을 켜준 만큼 상승불을 켠 섹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의약품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78%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기계 업종입니다. 1.99%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에서도 1.83%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한 섹터가 더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제약 업종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6.93%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방송 서비스 업종으로 3.32% 강세,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이 2.67%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이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당분간은 좀 소외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뭐 반도체와 유틸리티, 조선주를 주목해 보라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사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정말 죄송한데 그 조선하고 네, 반도체, 유틸리티. 네. 다 동일하는 섹터긴 한데 조선은 좀 많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관심은 가진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짧을 건가 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냐 이게 중요한데, 반도체는 누가 보다도 지금 종목별로 활발하게 이제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조선은 이게 가운데 중자가 무거울 중자거든요. 네. 정말 무겁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타 다른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말 진짜 5년 정도 끈덕지게 보고 이제 가져갈 주식이라면 조선주를 매수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걸릴 거예요. 많이 걸릴 거고,
뭐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유틸리티는 뭐 기업 밸류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쪽도 뭐 가긴 가겠죠. 가긴 갈 건데 얼마나 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약간 유틸리티는 갸우뚱한데 그래서 나눠지네요. 반도체는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조선주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유틸리티는 이제 기업 밸류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만족할 만한 뭐 주저 하나씩 나올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세요? 그냥 물음표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좀 섹터별로 다른지를 정리를 해주셨고요. 증시 대기 자금만 126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 네. 안에서 이렇게 뭐 섹터별로 저희가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좀 집중이 된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떨까요? 뭐 이미 주도주는 나와 있죠. 네, 반도체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과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지난 4분기만큼의 다 같이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앞서 이사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안 올랐었던 종목분들까지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순환매 장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일단 비중 조절은 조금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동 쪽에서 어제 오는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카타르가 LNG에 대한 수출을 이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가 전체 시장에서 약 25% 비중의 이제 이 LNG 선을 또 LNG 이 가스를 좀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LNG 선박에 대한 수요도 저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이사님처럼 이 조선 쪽은 길게 봐야 되긴 하나 종목을 좀 압축을 해봤었을 때는 삼성중공업만큼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네.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왜냐하면 지금 종목별 장세잖아요. 네. 언제 또 조선주로 수급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지금 가격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도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우리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상향할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변수가 환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장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환율이 11원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네. 이렇게 시장에 가기 위해서 환율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게 참 이런 답변 드리면은 조금 이제 농담하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환율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환율이 이제 1,300원대에서 1,200원대 진입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석대로 알고 있는 관념이 있잖아요. 환차익. 요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때그때 해석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1,300원 이상 고환율이 형성이 됐을 때 어떨 때는 이게 뭐 수출기업체 채산성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또 1,300원 정도 되게 되면은 또 이제 국내에 투자자 자금이 빠진다 이렇게 했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지금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만약에 진짜 정말 환차익을 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뭐 지수를 움직이면 하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전차공단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게 된다면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게 하면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환율이 하락을 하는데 지수가 안 올라가면 이거는 또 영향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해석에 따라서 틀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건 최근에 그렇게 또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에서 시장에 가서 신경을 쓰고 있는 요인은 어찌 보면은 환율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자 작년 11월 달부터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사게 되면 지수는 올라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HTS 한번 잘 보세요. 외국인 수급을 작년 10월 1일부터 한번 잘 보세요.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수는 2,680포인트 박스권이에요. 그동안 알고 있던 개념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환율 질문하신 거에 그때그때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거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1,300원짜리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네, 환율의 영향은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이제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역시나 반도체일까요?
반도체죠.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긴 하나 네. 일단은 반도체가 잘 버텨줘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문제는 반도체 그래 보긴 보겠어. 대신에 이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돼. 이게 이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반도체를 되게 좋게 보지만 다 돌아오는 주만큼은 만약에 수익이 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저는 네. 비중을 잠시 줄이셨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담아도 되니 만약에 수익권을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주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을 다소 줄이시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지 않을까. 지금은 뭐 좋긴 좋으나 네. 과감하게 베팅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많지 않나. 저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걱정은 없이 종목에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메가터치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납품 효과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6,000원, 손절 레인 4,9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ISC입니다. 수익성이 극대화되고요. 그리고 고객사 확보가 긍정적입니다. 그런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 라인 8만 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